안녕하세요. 집도비입니다. 오늘은 제 직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엔잡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캐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나의 메인 직업 외에도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이곳이 나와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2020년에 직업이 무려 4가지였습니다. 직업의 사전적 정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나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거죠. 저의 작년 직업은 아기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영상 편집을 했고요. 모자 쇼핑몰 사장님이었고요. 배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요. 되게 다양한 관심사도 있고 재능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됐던 목표는 영상 편집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학교에서 우연히 영상 편집을 접하게 됐는데 밤을 새서 작업을 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편집을 배우려면 영상 편집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의 여행 기록을 남겨서 이걸로 유튜브를 시작해보면서 독학을 하기로 했어요. 초반에는 제 실력에 비해 굉장히 노력해서 더 괜찮은 영상을 뽑아냈어요. 지금 보면은 별로지만요. 근데 지금은 실력은 그때보다 좋지만 그만큼의 노력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재밌는 일도 보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재미로만은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제대로 돈을 벌어보려고 과외를 받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어 프로는 이미 독학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고 좀 더 상위 프로그램으로 모션 그래픽 등을 배우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일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아는 유튜버분이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의 편집자 일을 제안받게 된 거죠. 그분도 처음이고 저도 첫 일이다 보니까 보수는 적었지만 제 실력에 맞는 수준의 편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대기업에 당장 취직할 수 있는 실력은 없어요. 저의 작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그것에 맞는 페이를 받았고 그거에 맞는 상대를 찾게 된 거죠. 친구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본격적으로 팔아보는 건 어떠냐? 그러면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비즈 반지가 있어요. 비즈 반지를 만들어서 팔기 위한 수단은 요즘 시대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아이디어스라는 어플이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친구는 나 아직 돈 받을 실력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돈 받을 실력이 없었다면 제가 애초에 그 친구한테 팔아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비즈 반지가 색깔도 하나의 컬러고 디자인도 없이 심플한 상태라면 하나에 1,000원에 받았다고 칠게요. 조금 더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색깔을 여러 개 써요. 이번에는 하나에 2,000원에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너무 벌이가 적다. 그러면 디자인을 연구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접목시키고 컬러나 재료 같은 것도 조금 더 좋은 걸로 써서 가격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에 5,000원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나중에는 내가 독학한 것 외로 더 수준을 높이고 싶으면 그만큼 투자를 하면 돼요. 돈을 내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반지를 너무 안 사가지고 이틀에 한 개만 팔려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또 해봐야겠죠. 지인을 통해서 소문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 물건을 홍보할 수도 있겠고요. 돈을 써서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는 비즈 반지를 파는 사장님이자 회사원이 되겠죠? 여러분도 하나쯤은 취미가 있으시지 않나요? 쉬는 날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지 말고 새로운 취미를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숨고라는 어플이랑 클래스 101 이런 어플들 되게 추천해요. 요즘에 원데이 클래스도 많아서 다양한 취미도 알게 되고 체험해보면서 더 배워보고 싶다 하는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취미에 돈을 쓰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돈이 안 드는 취미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등산 같은 경우는 등산 올라갈 때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는 건 공짜고 지금 당장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올라가면 되겠죠.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냐면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전문 등산러가 아니라 완전 초보 등산러라면 저 같으면 유튜브를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해서 해평아리 등산로가 알려주는 김밥 맛집이라던가 초보자가 올라가기 쉬운 등산 코스라던가 유명하지 않은 동네 뒷산 뭐 이런 거를 알려줄 수도 있죠. 편집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유튜브는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귀찮고 싫다면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나의 재능을 다듬어서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 영상을 듣게 되었어요. 김미경 강사님의 강연이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요즘 시대는 5%의 재능을 10명에게 파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100%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 명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재능을 소수에게 파는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5%의 영상 편집 기술로 그것에 맞는 가격과 고객을 받았고 해가면서 또 레벨업을 했어요. 물론 저는 메인 직업이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출근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더 자유롭긴 하지만 충분히 회사원에게도 맞는 시간이 적게 들고 힘이 들지 않는 그런 직업군들, 취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의 직업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저는 되게 얕고 넓은 재능이 많은, 흥미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실증도 되게 잘 느껴요. 예전에 이러면은 어른들이 하나를 제대로 하라고 뭐라고 하셨을 텐데 요즘 시대에는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4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렌탈 스튜디오 사장님, 두 번째는 배우, 세 번째는 주말에만 하는 스터디 센터 아르바이트, 그리고 네 번째는 사진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렌탈 스튜디오는 저의 가장 큰 수익입니다. 이게 저의 메인 직업인데 저는 무인 렌탈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러 가지만 매일매일 거기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영상 편집 그리고 배우 이런 유동적인 직업과 또 맞다고 생각하여서 하게 된 사업이에요. 이것이 저의 지금은 주 직업이 되었고 배우라는 직업은 항상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요.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되고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연기를 하고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의 개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스케줄이 일정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유동적이고 저는 모자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직업들의 특성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와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편집일은 밤을 새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튜디오 준비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고요. 지금은 제 유튜브를 조금 더 운영해보고 싶어서 제 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유튜브는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에 스터디 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아침 8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총 4시간을 주말마다 하고 있어요. 최저시급이고 일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적게 받지만 어차피 주말에 누워서 잠잘 시간에 돈을 벌 수도 있고 혼자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해서 해야 할 업무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새로운 일정을 짜보고 다시 계획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직업인 사진작가는 취미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부터 사진을 진짜 좋아했는데 필름 사진을 찍다가 필름값이 너무 비싸서 DSLR을 사게 됐어요. 친구들을 찍어주다가 이제는 모르는 분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거라서 아직 더 배우면서 하고 있고 그만큼 금액은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손님들이 있어서 저의 직업에 넣게 되었어요. 모자 장사는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 더 매진하기가 현재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아서 동업이었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다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직업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대부분이 프리랜서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4개, 5개 이렇게 직업을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많은 직업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직업을 하나씩 더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엔잡러 시대에 엔잡러가 된다는 거 너무 좀 우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일만 하는 기계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새로운 직업으로 갖게 된다면 굉장한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고 재미있고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메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작은 돈 또는 투자를 하지 않고도 서브 직업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취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엔잡러 집도비의 엔잡러 되는 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